안녕하세요. 박미정 성장 클리닉 의원의 원장 박미정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어떤 영양, 어떤 비타민제를 보충해 주는 것이 좋을까? 특히 겨울철에 우리가 꼭 신경 써야 할 것이 바로 비타민 D입니다. 이 비타민 D는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비타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먹는 음식으로는 거의 10에서 20%밖에 만들어지지가 않고요. 햇볕을 쬐고 나면 이 UVB가 피부층을 통해서 들어와서 간에 가서 어떤 비타민 D로 만들어지고 이것이 콩팥에 가서 아주 활성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활성형 비타민 D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햇볕을 제대로 쬐지 않건 음식으로 먹지 않건 혹은 간 기능, 콩팥 기능이 나쁘다면 우리가 비타민 D가 부족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이제 비타민 D가 부족증, 결핍증이 나왔을 때 도대체 왜 이렇게 결핍이 나왔을까? 원인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야외 활동 부족이겠죠. 아까 8, 90%가 햇볕을 쬐야 되는데 우리가 햇볕을 쬐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아침 일어나서 학교 가고 학교 끝나면 학원 가고 밤이 돼야 집에 들어오니까 또 주말에도 주말대로 할 일이 많다 보니까 야외 활동이 너무 부족해서 우리나라 아이들은 특히 비타민 D 결핍증이 아주 심각합니다. 한편 피부층에서 아까 비타민 D가 합성이 돼야 되는데요. 아주 고위도 혹은 우리가 자외선 차단제를 많이 바른다거나 혹은 우리나라와 같이 대기 오염이 심하면 햇볕을 쬐어도 햇볕이 비스듬하게 들어오기도 하지만 이미 오염된 그 대기 오염의 물질들에 의해서 많이 걸러지게 되는 것이고요. 너무너무 중요한 것은 또 비만입니다. 아이가 겉으로 보면 아주 퉁퉁한데 검사를 해보면 영양이 아무 문제도 없을 것 같지만 실제 검사를 해보면 비타민 D가 심각하게 낮은 경우가 많은데 이 피하 지방층이 너무 두껍게 되면 똑같은 햇빛을 받아도 이 피하 지방층을 통해서 UVB가 들어와서 비타민 D가 만들어지는 것은 상당히 제한적이게 되기 때문에 비만인 아이들에서는 비타민 D 결핍증이 더욱 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통한 섭취 부족이 또 많아요. 이미 음식을 통해서 비타민 D는 한 10%, 20%밖에 만들어질 수가 없는 데다가 요즘에는 채식주의도 많고요. 그래서 기름진 생선, 뭐 이런 말린 표고버섯, 뭐 계란 이런 걸 잘 안 먹잖아요. 그래서 음식을 통한 부족도 굉장히 많습니다. 게다가 아무리 우리가 먹는다고 하더라도 사실 소화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장에서 흡수가 돼야 되는데 흡수 장애가 있는 경우에 비타민 D가 부족일 수가 있고 간이나 콩팥 기능이 약한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무슨 간이 나쁠까 생각하겠지만 오히려 부모님들의 과욕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영양제를 너무 과하게 먹여요. 보통 뭐 5가지, 6가지씩을 먹이고 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런 영양 성분을 다 해독하기 위해서는 대사를 하기 위해서 간에 부담이 걸리는 경우도 있고요. 또 아이들에서도 비만인 경우에 이미 지방간이 있는 경우도 있어서 이미 간 기능이 약하다면 비타민 D가 들어왔을 때 이것을 간에서 대사하는데 제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서도 항경련제 혹은 스테로이드제 같은 것을 먹였을 때 이런 비타민 D 대사에서 영향을 주기 때문에 부족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영유아에서 비타민 D가 부족한 경우가 꽤 있는데요. 어머니께서 비타민 D가 이미 부족하신 분께서 오랜 기간 그 모유를 수유를 했을 때 그런 영유아에서는 비타민 D가 결핍인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피 검사까지 하기는 아이들에게서 어떻게 피를 뽑겠어요? 그러니 그냥 결핍이 증상이 있으면 검사를 하고 싶은데 어떤 증상이 있을까요? 궁금하시죠? 그런데 대부분은 증상이 없어요. 비타민 D는 심각한 결핍이 될 때까지도 증상이 없다 보니까 사실은 피 검사를 통해서 이렇게 났구나 하고 확인을 하게 되는데요. 한 살에서 한 서너 살까지는 이제 급격하게 성장하는 시기에 비타민 D가 부족하게 되면 그리고 이제
그때 아이가 이제 막 걷기 시작하거든요. 그럴 때 체중 부하가 생기게 되면 아이가 좀 옷자다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옷자다리로 와서 이제 그다음에 검사를 해보고 나서 비타민 D가 많이 부족한, 그래서 이런 구루병이, 뼈가 이렇게 조금 휘게 되는 구루병이 진단되는 경우도 꽤 많고요. 어느 정도 이제 나이가 든 경우에는 왠지 힘이 없다, 좀 무기력하다, 조금만 걸어도 다리에 힘이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경우에 검사에서 비타민 D가 나오는 경우가 있고, 물론 조금 나이 드신 어르신들께서는 이제 뭐 비타민 D, 칼슘이 부족해서 이제 검사해서 뼈가 약하고 뼈가 시린데 이제 뼈가 약해진 그런 경우도 이제 많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비타민 D가 아까 10 이하로 낮아져도 증상은 없어요. 그래서 한 번쯤은 병원에서 피 검사할 기회가 있다면 비타민 D 검사를 같이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비타민 D 과연 어떤 기능이 있는가? 우리가 비타민 D 하면 뼈를 튼튼하게 하는구나 하는 얘기는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이 비타민 D가 굉장히 중요한 것은 우리 장에서 칼슘을 재흡수를 해요. 칼슘을 흡수를 시켜서 혈중 칼슘 농도를 높여서 뼈를 튼튼하게 하는, 그리고 이 비타민 D는 장뿐만 아니라 콩팥에서도 인을 재흡수시켜서 뼈에 칼슘과 인의 미네랄을 잘 침착하게 해서 뼈를 튼튼하게 해서 뼈를 잘 자라게 하고 골밀도도 유지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기능이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한 20년 전부터 비타민 D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부터 연구를 많이들 했더니 이게 면역 기능, 바이러스 작용도 있고요. 항염증 작용도 있고, 인슐린 감수성을 증가시켜서 당뇨병에도 좋고, 심혈관계, 고혈압, 뇌졸중도 줄여주고, 항암 작용까지도 있다. 이런 많은 연구들이 되면서 비타민 D가 정말 만병통치처럼 아주 중요한 역할들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비타민 D가 부족하니까 이런 구루병, 골감소증뿐 아니라 당뇨병에도 영향을 미치고 폐천식에도, 치주염에도, 뇌에도, 고혈압, 심혈관계에도 또 비타민 D가 부족할 때 근육통, 잦은 감염 이런 것들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입증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진짜일까? 이런 많은 의구심이 있을 수 있을 텐데요. 사실 이런 이 비타민 D의 수용체가 여러 가지 혈관에도 있고 부갑상선에도 있고요. 심장에도 있고 뼈에는 당연히 또 췌장에도 장에도 혹은 조혈작용도 있고, 그런 마크로파지라고 하는 대식세포, 우리 염증이 일어났을 때 외부에 균이 들어왔을 때 이 균을 잡아먹는 이런 대식세포에도 이 작용을 더 잘할 수 있게 하고 유방 대장, 전립선 이런 모든 세포에 비타민 D 수용체가 있어서 잘 작용을 하기 때문에 비타민 D의 기능은 무궁무진하고, 우리가 우리 몸속에 비타민 D 농도를 한 아까 30 정도로 잘 유지를 하면 이런 질환들이 훨씬 덜 생길 수 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비타민 D가 풍부한 식사는 뭐가 있을까 좀 알고 계실 텐데요. 물론 말린 표고버섯, 그냥 버섯 말고요. 햇볕을 통해서 말린 표고버섯에 상당한 양의 비타민 D가 들어있고, 연어, 정어리 같은 기름진 생선에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그런데 어느 정도 단위 100g당 비타민 D가 어느 정도일까 보면은 이런 연어에서 거의 400IU 정도가, 연어 100g에 400IU 꽤 많이 들어있죠. 정어 100g에, 정어리 100g에는 한 300IU, 고등어 뭐 250IU, 참치에도 그 정도의 함량이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우유는 하루에 이제 한 팩 200cc를 기준으로 했을 때 비타민 D 강화 우유라면 한 100단위 정도가 들어있고, 비타민 D가 강화된 주스라고 하더라도 200cc를 이제 마셨을 때 100단위 정도가 들어있고요. 요거트에도 200cc를 생각했을 때 한 100단위 정도가 되겠습니다.
계란 노른자에도 들어있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실 텐데 이게 그렇게 함량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치즈, 마가린, 버터 이런 것은 사실 몸에 그렇게 썩 좋지 않으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먹는 것은 한계가 있겠죠. 그래서 음식을 통해서 비타민 D를 먹는 것은 우리 하루 필요한 양에 비해서 정말 너무너무 소량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비타민 D를 햇볕을 통해서 우리 몸에 필요한 양의 80에서 90%를 섭취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비타민 D는 그러면 햇볕을 쬐면 충분하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물론 피부를 통해서 이제 햇볕 비타민 D가 만들어지는 것은 경구보다는 훨씬 빠르게 많은 양이 생성이 되는데요. 우리 중간톤 피부색을 생각했을 때 20분을 일광을 했을 때 핫팬츠를 입고 그러니까 팔다리를 다 노출하고 일광을 했을 때 한 24시간 내에 굉장히 많은 2만 단위 정도의 비타민 D가 생성이 됩니다. 이 2만 단위라고 하는 것은 아까 우유 200cc 한 컵을 마셨을 때 100단위니까 200잔의 우유 혹은 비타민 D 한 알에 보통 기본이 400 IU의 비타민 D가 들어있으니까 이 정도 쬐면은 비타민 50알을 먹은 것과 같은 비타민 D가 생성이 되니까 이거 문제 없다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비타민 D를 겨울철에는 아무리 햇볕을 조사를 해도 그렇게 제대로 된 비타민 D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제 겨울철이 지나고 4월에서 11월 정도에 햇볕이 쨍쨍한 낮 10시에서 3시에 핫팬츠를 입고 일광을 한 20분 정도를 했을 때 이 정도가 생성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충분히 쬐일 수가 없고 우리가 우리나라 같은 고위도 자외선 차단제를 또 쬐고 바른다면 우리가 아무리 밖에 나가서 햇볕을 쬐도 그렇게 충분하게 만들어질 수가 없고요. 우리가 겨울철에는 특히 따스한 창가에서 햇볕을 쬐게 되면은 좀 만들어지지 않을까 하지만 유리창을 통해서는 이 UVB가 다 차단이 되기 때문에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됩니다.